자, 이런 북한의 위협, 또 미국의 이 보복, 이런 그 언급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교 안보 라인이 자꾸만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 특보였던 문정인 이 특보를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쏟아냈었는데 어제는 또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북 지원을 통일부에서 굉장히 늦추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서서웅성웅성하는 그 중간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문정인 교수를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소신이에요?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사실상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보이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군의 어쨌든 수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약간 사기를 꺾었다고 해야 되나요? 공개적으로 좀 망신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야당에서도 네. 청와대의 경고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할 얘기, 국방부 수장으로서 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쵸. 경고를 한 것 자체는 네. 군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어제 송영무 장관이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가했던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본인의 소신은 꺾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떻게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아이고 잘하고 있네라고 판단을 할지. 어쨌든 우리가 똘똘 뭉쳐도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잖아요. 이런 장면이 왜 노출된다고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여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위중한 것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대부분 이제 강경론으로 그렇죠. 입장 정리가 예. 됐지만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교 안보 라인, 외교 라인과 안보 라인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는 주로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보, 국방 라인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를 총괄적으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 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말 그대로 일단 군사적 옵션을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군인으로서 무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외교 안보 라인이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만은 네. 또 좋게 생각을 하자면은 두 가지 강원 양면 카드를 전부 다 구사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정인 특보가 주로 얘기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 중단 같은 경우가 지금 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전략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핵심을 계속 건드리고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법이든 어떤 군사적 수법이든 모든 근본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서 움직이는 솔루션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상당히 큰 부분이 이 한미 동맹과 연합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고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정도 연륜이면 다 정무적 판단을 한다.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는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청와대도 문정인 특보를 사실상 감쌀 게 아니라 또 예전에 문 대통령이 자유로운 토론을 우리는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와서는 송영무 장관에게 어쨌든 약간의 주의를 줬단 말이죠.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어제 그 엄중 경고, 공개적인 경고에 대해서도 조금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못한 건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개적으로 했어야 했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비공식적인 경고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 지금 군사 옵션 흔히 얘기해서 강경파의 매파인 송영무 장관보다 대화파원인 비둘기파고 친북 성향인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대북 정책의 속내는 압박보다는 대화에 있구나라고 충분히 인식시켜줄 그런
의심의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 청와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야당에서는 사실 예전에 청문회 당시만 해도 송영무 장관 절대 깜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보수 야당이 송영무 장관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공개 망신을 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사하는 모습이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네, 문정인 특보의 성향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강경파보다는 대화파 이쪽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바로 잡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자기들의 생존, 체제 보장을 위한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장 수단이냐, 아니면 정말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국을 전쟁을 해서 적화 통일을 위한 그런 공격용 수단이냐.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뭡니까? 네, 최초에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때 7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체제 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개발을 시도했던 것이 맞습니다. 처음엔. 네, 그런데 김정일 시대 이후부터는 이것이 적화 통일의 핵심 수단이 됐죠. 북한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통미봉남, 지금 요새 말로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통미봉남을 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미국과 더 이상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도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핵무기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지금 핵무기가 활용되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겠다. 예, 그런 충분히, 목적이 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를 지금 계속해서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좀 의미를 저희가 짚어볼 만한 언급을 했거든요.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안보상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전 세계가 평창 동북아를 보란 듯이 승인시키는 그런 이 안보 불안을 씻어내고 지역의 안정, 평화, 화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오늘 IOC 위원장 등을 만나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다면 더 안전한 올림픽이 될 거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 휴전결의 이게 지켜진다라고 했습니다. 휴전결의. 물론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선이 있으니까 휴전이긴 한데 휴전이란 말을 꺼내니까 뭐 곧 전쟁 날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더니 휴전결의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과 일단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곧 전쟁이 임박한 국가, 한반도에 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려되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수들도 와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응원하는 관광객들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좀 흥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휴전 결의, 사실상 저희 정전 협정 맺고 있고 지금은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국지 도발이라든가 도발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겠다. 이 기간,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네. 큰 행사가 어느 나라에서 열리면 그렇죠. 싸우다가도 잠깐 휴전하는 게 원칙이니까 네. 우리는 원래 휴전이었으니까 그런 거 절대 우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다독이는 겁니까? 네, 이게 자체가 우리의 결의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중국, 주변국에 대한 또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 기간은 다 같이 좀 조심을 하자 그런 취지를 채택을 하자는 것인데 근데 이 뜻대로 뭐 북한 또 뭐 유엔 회원국이고 하니까 동의를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좀 큰 틀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 기간만은 평화의 기간으로 삼고 이건 도발과 서로의 자극을 자제를 하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도 북한이 과연 응할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약간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거든요. 네, 북한 IOC 위원이 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안보라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안보 위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뭐 그 장 대사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묻힐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북한이 어떤 국면 전환을 노린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달성이 돼서 국면 전환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계기 국면 전환용 계기로 그 올림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저기 말씀 장홍 IOC 의원 얘기도 했지만 저번에 세계 태권도 우리 그 서로 교류 우주에서 열린 거? 예. 관련해서도 그렇죠. 정치와 군사 분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다시 귀국을 하면서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러브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국제 무대고 더 큰 행사인 올림픽이긴 하지만 과연 이걸 따로 생각할지 그런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북한이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한 네. 대여섯 번 정도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낸 것 같은데 북한의 반응은 전혀 여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자, 문 대통령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김성진 차장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공항에서 나오는 영상이네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에 네. 지금 한달만 나가기 전에 했던 모습인데 보시면 지금 문 대통령 지금 오른쪽 머리 옆에, 뒤에 예. 하얗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원형 탈모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너무 경무에 시달렸다 보니까 탈모까지 생긴 게 아니냐. 이번에 문 이런 대통령이 생각을 원래 하거든요. 치아가 좋지 않아서 네. 치아도 임플란트 시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일단 경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에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북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탈모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바람이 많이 불었었고 머리가 흩날리는 과정에서 흰머리가 빛에 반사되면서 저기 흰머리라고요? 네 반사되면서 그렇게 보였을 뿐 전혀 원형 탈모는 아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부턴가 참 대통령의 이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렇게 원형 탈모까지 걸릴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이 물론 뭐 비치는 것이 인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은 좀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